또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 나왔는데 아이폰 이제 호조 기대하면서 뭐 20%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뭐 LG이노텍 빼놓을 수가 없고요. 삼성전자도 또 거기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날 나와서 네.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LG노텍입니다. LG노텍. 네. 네. 근데 LG노텍이 또 이렇게 가네요. 근데 LG노텍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플 잘 나가게 되면은 매출 비중이 거의 뭐 60, 70%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당연히 훨씬 더 아이폰과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LG노텍 기업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카메라의 강자죠. 네. 근데 카메라는 또 어디 많이 쓰이죠? 카메라요? 요즘에, 네. 전기차. 아, 맞아요. 전기차. 그 차에. 예. 네. 이번에 테슬라에 나오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백미러 그 겉에 그냥 매끈하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미러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다 카메라로 대신한답니다. 아우, 저기 시청자분들은 지금 네. 너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항상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지금 카메라 어디 많이 쓰이죠 했더니 지금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최고십니다. 자동차, 전기차, 네, 뭐 자율주행의 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LG노텍의 그 전장 부품 쪽의 잔고가 누적으로 지금 10조가 넘어갑니다. 네. IT 부품 쪽에서 전장 부품 이렇게 뭐 저희가 LG전자, 마그나 얘기 나오고 뭐 아무리 뭐 자동차 지금 현재 뭐 현대위아나 만도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누적으로 나오는 회사 없습니다. 그만큼 카메라가 많이 쓴다는 얘기죠. 최소 지금 현재 기준으로 7대 씁니다. 카메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소입니다. 7대. 예. 7대, 카메라 7대. 예. 전기차 한 대. 그러니까 저희 여기 스마트폰에 3개 달리나요? 카메라 요즘에? 3개, 뭐 3개, 4개까지도 트리플. 달리고. 네. 네. 근데 자동차에 7대인데 그냥 카메라가 아니겠지. 이거는 또 다른 카메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즉 사물을 인식하고 거기다 이제 그걸 또 투영하다 보니까 좀 더 고화질이겠죠. 이런 거를 담당하다 보면 당연히 LG노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LG노텍에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오늘 또 PCB 업체들 많이 올랐죠. 네네. 네, 이쪽 코리아 서키트부터 이런 심텍 뭐 이런 회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런 게 어떤 그동안 저희가 어떤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이제 하반기 되면 그렇게 많이 팔릴까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좀 정체 가능성 때문에 좀 많이 소외받았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는 상황들이 애플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괜찮겠네 이런 상황 쪽에서 변화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PCB도 이제 들썩들썩 하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BH 같은 경우도 BH. 네, 애플 관련주죠. 네, 네. 애플 관련주인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FPCB라고 하는 연성회로 기판이 아니라 앞에 R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RFPC? FPC의 F는 플렉서블이고요. 네. 앞에 R자는 리지드입니다. 리지드, 플렉서블. 네. 그러니까 단단하고 연성이고, 뭐, 그러니까 즉 딱딱한데 부드러운 거, 이런 걸 다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 게 5G부터 전기차, 그리고 이런 첨단 산업 쪽에 더 많이 쓰이거든요. 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삼성전기가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그럼 BH로 갈 가능성이 높죠. BH로. 네. 그러면은 아마 올해 실적은 그래도 그 우상향하는데 내년은 점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이런 쪽도 뭐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IT 부품도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데 또 하나 ITM 반도체가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좀 주춤했습니다. 네. ITM 반도체 상장될 때 상당히 뜨거웠었죠. 이 회사 다이스그룹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뒷배경도 좋고 그래서 이체전지 보호회로 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성장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네. 하반기 3분기부터는 실적 잘 나올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적 받는 속도가 많이 정체됐다가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이게 시작으로 인해서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걸 생각하겠죠. 이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도 예전에 상장했었을 때 당시 가격대 요즘 이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상장하고 쭉 빠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맞아요. SKI 테크놀로지부터 네. 하이브 다 이러죠. 네. 이런 장기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속도만 보여주게 되면 다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13 그 판매 호조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LG 이노텍, ITM 반도체, BH까지 얘기를 주셨습니다. LG 이노텍 얘기가 나왔더니 아까 그 토봉기 주신님께서 이노텍 좋은 거는 아는데 타이밍 놓쳐서 못 산 바보가 접니다. 유유 해주셨는데 타이밍 놓친 걸까요?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아니면은 지금이
언제쯤이라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꾸준히 지켜봐서 아는데요. 네. 이 회사는 한번 또 이렇게 시세를 확 받게 되면은 따라가게 되면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네. 그럼 늦었네요, 지금은. 네, 오늘 지금 7%대 강세. 네, 오늘은 뭐 이슈가 이러니까 움직였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기다리게 되면 다시 가격대 흐름들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항상 박스권을 다시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니까 한 23만 4천 원 정도 요 밑으로 해서는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타임을 잡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적어도 5천 원 이상은 빠져야 그 단계부터는 그때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23만 4천 원 정도까지 네. 좀 더 주가가 주춤할 때를 한번 타점을 노려보자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LG이노텍 뭐 아이폰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 관심 포트에 꼭 넣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브화이트님께서 LG 삼형제는 안 움직여요 얘기 주셨고요. 정님께서는 이노텍 따라가다가는 물려서 엉엉 울 것 같아요 얘기 주셨습니다. 지금도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따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좀 눌릴 때 한번 노려보시고요. LG 삼형제는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일까요? 네, LG 삼형제라고 하게 되면 화학부터 그리고 또 전자 뭐 이쪽이겠죠. 네. 네. 근데 화학은 뭐 제가 드릴 얘기가 없고요. 워낙 처음부터 배신을 했기 때문에 어제 LG화학 3대 신성장 운적하면서 멋있게 얘기를 해놓고 네. 이거 그 10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10조의 재원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LG 에솔 에너지 솔루션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를 상장 잘 시키게 되면 여기서 차익 10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시장 반응은 이게 뭡니까?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신화브로님께서. 예, 디스플레이까지. 네, 예, 네, 예. 네. 근데 LG 화학 같은 경우는 그럼 뺄까요? 얘기하지 말까요? 네. 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신화브로님께서는 그거는 빼놓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네. 근데 디스플레이도 괜찮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한때 OLED 가지고 한번 확 부각을 받았다가 네. 아마 이번에 지금 수율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수율을 받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고정비를 이제 막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첫 변화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막 턴어라운드 되는 관점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속도가 그대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점점 더 사용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탄력 받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잘 눌렸을 때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소재입니다. OLED도 그 메이커를 보시는 것보다는 네. 소재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3대장 정도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쪽은 이녹스 첨단 소재, 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이 세 종목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네오룩스나 테코피아는 같은 계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오룩스가 움직이는 것만큼 테코피아가 같이 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여기서 선택한다라고 되면 짧고 강하게는 테코피아가 더 강하고 네오룩스는 꾸준히 움직이고 하는 구조가 될 것 같아서 네. 아마 테코피아가 더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OLED는 앞으로는 계속 LCD가 이제 가격들이 패널 가격들이 꺾이기 시작하죠. 그럼 오히려 OLED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LCD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과열을 냈다는 쪽이 반대로 OLED로 넘어오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훨씬 더 이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LG이노텍 곽 부장님께서도 좋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유, 그러게 이런 종목이 포트에 딱 들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눌릴 때 한번 매수 기회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또 반도체 재료 부품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민수 대표님께서 연기금이 매수하는 업종과 종목을 좀 눈여겨보자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이쪽을 또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도 오늘 탄력들이 괜찮았는데 오늘 움직인 것들 종목들 특성은 일단 소재 쪽이 좀 더 강했고요. 반도체도 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래도 올해 실적과 함께 눈여겨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원익 QNC 이쪽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코츠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이쪽 약간 소모성으로 들어오는 쪽이 원익 QNC랑 월덱스 이 네. 회사 꾸준히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애칭 쪽에 들어가는 링, 전극 이런 쪽의 흐름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계속 고단화됐을 때마다 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둘 다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 같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 꾸준하게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장비 쪽에서 움직이는 회사 중에 EUV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에 두 회사가 있습니다. 네. SNS텍 또 FST
두 회사가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EUV라고 하는 EUV가 아니고 EV 아니고 네, EUV는 극자외선 공정을 극자외선 공정 네. 그쪽을 쓰는 EUV. 이번에 FST가 SNS텍은 벌써부터 성과를 냈고요. 국산화를 성과를 내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데 이게 이제 상용화가 들어가서 이제 계약이 들어오나 봅니다. 오늘 주가를 보다 보니까 네. 이제 거의 이제 실적이 나오는 구조가 됐고요. FST는 그 EUV 관련된 포토마스크 쪽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동이었는데 자동 장비를 개발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해서 오케이 100% 완료, 수율 완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EUV 장비는 뭐 보통 아시겠지만 그 ASMR이 아니고요. ASML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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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이 회사가 네. EUV 장비의 거장인데 한 대당 규모가 몇천억 대죠. 1,000억, 뭐 2,000억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급의 규모의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국산화에 처음 적용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끼리 이제 네덜란드 가서 이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저희가 해성 DS라는 쪽이 이 회사도 있는데 해성 많이 DS. 올랐습니다. 네, 네.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반도체용 패키지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이쪽도 지금 잘 나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또 플러스 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쪽을 다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성 DS도 이제 신고가 막 돌파했다가 네. 다시 오늘 또 신고가도 또 돌파를 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반도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해성 DS도 EUV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 얘기 주셨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509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한 520분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를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좋아요 200개 넘었네요. 네, 아직도 반이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500분 넘으시는데 네, 좋아요가 그래도 한 350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활약 보여주시고요. 지금 많이 보시니까 저희 한국증권TV 아직도 혹시 구독 안 누르셨다 하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좀 무섭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를 때까지 시청자분들 스토킹 하시는 건 아니죠? 눌렀는지 네, 따라다니고 싶으신 인스타 DM 보내고 눌렀냐고. 예. 네. 괜찮습니다. 알림 설정까지도 눌러주시고요. 또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또 소통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얘기, 시장 얘기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랙빨강님께서 좋아요 왜 안 누르지? 좋아요 500개 가자 얘기 주셨고요. 쩡님께서 재밌어요 얘기 주셨고요. 네, 운영자님께서 좋아요, 구독, 알람, 기계 아나운서. 네, 제가 뭐 AI는 아니고요. 네, 정말 이 한국증권TV 이제 구독자가 11만 명 좀 넘었는데 이제 20만, 30만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좀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행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거의 이쁨 받으실 겁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키오스크 관련해서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2022년 최저시급이 또 올랐죠? 9,160원이라고 해요. 뭐 이건 정말 최저시급은 좀 양쪽에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제 고용비, 인건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키오스크를 많이 좀 도입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또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트렌드인데 SFA, 신세계 INC, SPG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계속 좋게 봐도 될까요? 네, 이 얘기는 드리기 전에 좀 울컥합니다. 네, 주변의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은 사장님이 직원보다 이제 월급이 적게 가져가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이제 또 9,000 얼마죠? 이번에 9,160원. 9,160원인데 뭐 주유수당 가서 다 포함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11,000원이랍니다. 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그 시간당 임금이 10,000원대가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일단이 더 떠오르는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알바 뭐 3명 쓰던 거 1명으로 줄인다고 하게 되면 또 알바의 기회가 더 사라지는 거죠. 게다가 또 자영업자분들은 그만큼 더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머리가 아프신 거고, 네, 가뜩이나 거리두기 운동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혹시나 자영업자분 계시면은 다시 한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더 힘내십시오. 그만큼 한국증권TV에서 좋은 종목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네, 그걸로 수익 내셔서 꼭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하고 있죠? 운영 잘하고 있죠? 네, 앵커님은 잘하시는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찐님께서도 레몬처럼 상큼하게 진행 잘 하시네요. 이렇게 하트도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레몬 옷을 입고 나올 수는 없고, 저는 진짜 그 생각을 안 했고, 내일은 빨간색을 입고, 월요일은 뭐 분홍색을 입어야 되나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그냥 노란색이 걸린 건데, 또 이렇게 레몬 대표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레몬 의상 컨셉이 됐네요. 예. 네. 저도 알았더라면은 레몬 양복이나 입고. 넥타이라도. 약간 지금, 그거는 레몬이라기보다 약간 머스터드. 괜찮습니다. 제 피부가 레몬 같아서 괜찮습니다. 우툴우툴합니다. 네. 레몬 같은 피부요? 네. 더러운 피부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이고. 이제 키오스크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네. 오늘 이쪽이 아침부터 약간 뭐 한네트나 뭐 링시스 뭐 이런 회사들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네. 혹시나 부각받지 않나 싶었는데 금방 꺼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는 많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뭐 부담감들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가는 대세겠죠. 근데 그런 쪽의 종목들은 약간 아주 좀 작은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큰 변화는 아까 잠깐 미국에서 얘기들도 고용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은 앞으로는 이게 대세가 될 가능성이 이제 무인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저희가 보는 뭐 편의점에서 뭐 네. 무인 단말기가 있던가 뭐 아니면 음식점에서 바뀌는 거 말고 더 중요한 건 더 많이 사람을 고용하는 데가 어떤 제조업 공장이겠죠. 여기서 변화가 나오는 그러니까 즉 공장 자동화, 공장, 예, 스마트 팩토리 이쪽이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네.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신 거 있겠지만 기업 입장 쪽에서는 더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겠죠. 이쪽이 추세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를 또 생각하는 게 더 좋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종목들 뭐 이렇게 트렌드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는데 네. 그보다 더 실체적인 종목 뭐 SFA 같은 경우도 물론 OLED 장비 관련 쪽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네. 이제 공장 자동화 수혜 쪽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 꾸준히 주가도 보니까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네. 눌림목 거의 완성하는 구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베이를 인수한 신세계에서 당연히 온라인 쪽 강화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와 함께 또 온라인 쪽 이커머스에 대한 변화가 나왔을 때 신세계 INC 같은 경우도 쭉 빠져서 지금 이 자리라고 하게 되면 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어떤 스마트 팩토리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자동차 공장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 삐용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사 돌리고 있는 TV에서 많이 나오는 그 로봇들 자료 화면. 네. 네, 예. 그게 나중엔 터미네이터를 공격합니다. 뭐죠? 네? 이제 이런 그것도 로봇이죠. 네, 산업비용 로봇.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다들 돌아갑니다. 네, 이것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면 이 안에 모터가 몇 개 들어갈까요? 수천 개? 많이 들어가겠죠. 네, 제가 세보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가서 세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산업용 관련된 모터의 강자가 SPG라는 회사죠. SPG. 네. 또 모터가 있으면은 돌아가는 게 있고 또 속도를 줄이는 게 있고 감속기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과열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SPG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이 원래 시장에서는 한때는 S&T 모티브도 그랬고 모터의 강자다 보니까 이거 전기차 쪽으로 현대차 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근데 SPG 쪽에서는 우리가 신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그 PAV 아시죠? 예, 그 현대차가 왜 공항에서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타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큰 그 에어택시 같은 거. 네, 거기도 프로펠러가 달리는 그 모터. 예, 그쪽은 준비하고 있다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직은 뭐 가시된 성과가 나온 건 아닌데 그만큼의 출력이 맞다라고 할 정도면은 모터의 강자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쪽도 신성장 능력이 혹시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나올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터와 관련된 쪽에 어떤 스마트 팩토리 쪽의 강점은 이쪽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네.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